당신 몸을 이루는 원자 부터 짚고 가야 하는데 이건 라틴어로 얼마나라는 뜻이에요. 물리학에서는 어떤 물리량의 최소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죠.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덩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은 바로 이 최소 단위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인데 원자 속 전자, 원자핵 안의 양성자, 그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 그리고 빛의 정체인 광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결국 이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양자 물리학은 말 그대로 세상의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일반 물리학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 일반 물리학을 전문 용어로 고전 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역학이에요. 공이 굴러가는 것,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 자동차 엔진이 작동하는 원리 같은 일상적인 현상들을 설명하죠.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고전 물리학으로 세상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물리학계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현상이 바로 광전 효과였어요. 금속에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고전 물리학의 예측과 실험 결과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빛의 밝기를 충분히 높이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빛의 밝기와 상관없이 빛의 색깔이 전자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빨간 빛은 아무리 강하게 쏴도 전자가 안 나오는데 파란 빛은 약하게 쏴도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시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는데 그는 막스 플랑크라는 과학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했습니다. 플랑크는 빛이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양자라는 작은 덩어리로 전달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 자체가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빛 입자를 나중에 광자라고 부르게 됐고 각 색깔의 빛은 고유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파란 빛의 광자는 에너지가 높아서 전자를 튕겨낼 수 있지만 빨간 빛의 광자는 에너지가 낮아서 아무리 많이 쏴도 전자를 못 건드리는 거였죠. 이때부터 과학자들은 미시 세계를 이해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게 양자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뇌는 양자 세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어요. 자동차가 달리고 팬이 굴러가는 거시 세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역학의 현상들을 처음 접하면 대부분 혼란스러워하는데 대표적인 게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입니다. 거대한 벽이 있고 그 주변에 악어가 우글거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벽을 넘거나 뚫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절대로 반대편에 갈 수 없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가 충분한 에너지 없이도 그냥 벽을 통과해버립니다. 마치 유령처럼 스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태양이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이 양자 터널링 덕분입니다. 태양 중심의 온도만으로는 사실 핵융합이 일어나기 어려운데 양자 터널링이 있어서 가능한 거죠. 양자 역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앞서 언급한 중첩인데 이게 정말 기묘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요. 그런데 양자 세계의 입자는 관측하기 전까지 앞면과 뒷면 상태가 동시에 존재해요.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가 이걸 설명하려고 유명한 사고 실험을 했는데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 방사성 물질의 붕괴 여부에 따라 독가스가 나오도록 장치를 만든 겁니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그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이런 양자 역학의 개념들이 대중문화에서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죠. 특히 마블 영화들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 물론 대부분은 과학적 정확성보다는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실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다중현실 개념이 대표적인데, 양자 역학에서 입자의 위치를 말할 때 여기 있다고 확정하지 않고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걸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세계 해석인데, 가능한 모든 위치에 입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별개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입자가 한 곳에 있는 현실, 다른 곳에 있는 현실이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평행 우주가 바로 이 아이디어를 극대화한 거죠. 수학적 해석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확장한 건데, 실제로 이런 다세계가 존재하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타임머신도 양자 역학 개념을 활용했는데, 영화에서 시간여행의 가장 큰 문제인 할아버지 역설을 다루거든요.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죽이면 나는 태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과거로 갈 사람도 없어지니까 할아버지가 죽지 않게 되는 모순이 생기잖아요. 영화에서 토니 스타크가 언급하는 데이비드 도이치라는 물리학자가 실제로 이 역설의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바꾸는 것도 확률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과거를 바꿀 확률과 바꾸지 못할 확률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 역설을 피하기 위해 인피니티 스톤을 빌려왔다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돌려놓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나름 영리한 해결책이었죠. 양자 물리학은 공상과학의 소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대표적인데, 일반 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컴퓨터는 비트라는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0 아니면 1, 두 상태 중 하나만 가능하거든요. 반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이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서 계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직 완벽하게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IT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죠. 양자 암호 통신도 주목받는 분야인데, 양자 역학의 특성을 이용해서 절대로 해킹할 수 없는 통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양자 상태는 관측하는 순간 변해버리기 때문에 누군가 통신을 도청하려고 하면 바로 들통이 나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도 양자 물리학의 산물이에요. 핵 분열 현상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 것도 양자 역학 덕분이고, 미래에는 핵 융합 발전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에서도 양자 역학은 필수인데, 우주의 시작인 빅뱅부터 블랙홀의 특이점까지 극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양자 역학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양자 역학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블록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점점 더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 거예요. 스마트폰의 반도체도 병원의 MRI 장치도 모두 양자 역학 원리로 작동하니까요. 상식을 거스르는 이상한 규칙들이 지배하는 세계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상한 규칙들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양자 역학의 세계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머리가 아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자료 조사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